자, 오랜만에 통합각 강의를 다시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통합각을 1단원을 다 마쳤는데 개념만 마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단원이 끝나서 바로 2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단원을 할 겁니다. 3단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역학적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대부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미리 살펴보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 파트가. 쌤 기준에서 재밌는데, 너네 기준에서 재밌는지 잘 모르겠지만, 힘을 다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혹시라도, 다루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3단원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 단원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중력, 그리고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돌. 충돌이 어떤 현상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 안전이 무엇이냐, 요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원이었던 중력과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오늘 단원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총 세 가지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학적 시스템이 뭔지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역학적 시스템과 그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힘들, 그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지구에서의 중력까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이 뭐냐? 그럼 일단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영어로 다 아시죠?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은 개예요, 개, 그죠? 태양계, 그럼 솔라 시스템이 되는 거고, 역학적 시스템이면은 역학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역학적인 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쓰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힘이겠죠.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건 정의만 알아두시면 돼요. 특별한 개념은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쌤, 요 힘이 정확히 뭐예요? 힘이 정확히 뭔지 이거를 좀 살펴봅시다. 일단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힘이라는 거는 영어로 force죠, 그죠? F-O-R-C-E. 이렇게 힘이라고 영어로 쓸 수 있는데, 그럼 이 force를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론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 뭐였죠? 뉴턴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 F는 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건데요. F라는 거를 M 곱하기 A,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M은 뭘까요? M은 질량을 의미하고요. 질량. 그리고 A는 뭐냐면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A라는 가속도를 가지면 그때는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질량이 0이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만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가속도가 0이어도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0이어도 힘이 0이 됩니다. 자, 근데 가속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가속도는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거, 그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물체더라도 힘이 제로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힘이라는 정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을 그냥 질량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물체라고 해봅시다. 물체. 그리고 A를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을 갖고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면 힘을 갖는다. 그게 바로 힘의 정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뭐 여기서 물어볼 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정의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과 힘에 대해서 자, 역학적 시스템과 힘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인지 짧게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힘이 무엇이 있는지를 힘의 종류에 따라서 총 6가지 정도의 힘을 같이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힘도 있을 거고요. 좀 낯선 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힘을 우리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하지 않나? 우리 끝말잇기 할 때, 이거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뭐야? 끝말잇기 할 때 무조건 이기는 방법이 뒤에다 력 쓰면 되잖아. 그지? 그래갖고 무슨 뭐 인력, 청력 이런 거 뭐 자기력 이런 식으로 력자 끝나는 걸로 막 하곤 하죠. 뭐 그거 아니면 이제 원소기호, 뭐 라듐, 이리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많이 안 해봤나? 나만 그런가? 여튼 그래서 힘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중력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만 중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모두 갖고 있는 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도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지구에 비해서는 미약한 힘이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구의 중력이죠.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기력이 무엇인지도 볼게요. 전기력 같은 경우는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전하를 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지 않아? 요거를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죠? 그리고 다른 극끼리는 어떻게 해? 플러스랑 플러스끼리는 어떻게 해요? 밀어당기죠.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지, 그지? 서로 밀어내는 요 힘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당기는 그런 힘을 우리는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고, 그걸 통틀어서 전기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찰력인데, 마찰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접촉면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떠한 접촉면에서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이 접촉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바닥을 땅 지표면에다 이렇게 댔어. 그 순간 마찰력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끄러짐, 이 발을 만약에 땅바닥에 댔는데 마찰력이 0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발을 지표면에 댈 수가 없어. 바로 미끄러져 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대부분의 땅들은 마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미끄러짐을 이렇게 방지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찰력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개념이 부력인데요. 부력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힘인데, 그 물을 총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유체거든요. 흐를 유자 써서, 그러니까 물 같은 그런 흐르는 뭐 물도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액체 상태의 원소들 있죠. 그 녀석들이 전부 다 유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중력과 방향이 어때요? 반대가 됩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튜브를 올려놨어. 그럼 튜브가 뜰 수 있는 힘이 뭐야? 튜브는 중력을 받아요.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거든. 근데 그것만큼 부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튜브가 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부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인데, 자기력은 이 전자기력이라고 해서 4대 힘 중에 하나인데, 자기력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자석의 힘이죠. 그래서 자석의 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N극, S극끼리는 어떻게 한다? 끌어당긴다. 이게 무슨 힘이죠? 인력.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같은 극,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의 힘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구에서 나침판이 쓰는 원리, 뭐 자석에 관련된 모든 성질은 다 자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탄성력인데요. 탄성력이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고무줄이 있겠죠. 고무줄이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탄성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복원력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대학교를 만약에 너네 진학을 하면은 많이 배울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복원력이라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요거를 탄성력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력이 높을수록, 즉 탄성력이 높을수록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과 힘의 종류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고 우리가 여기 이 단원에서 포인트가 되는 중력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에서의 바로 중력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지구에서의 중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중력이라고 한다는 거는 힘입니다. 그죠? 힘이에요. 그럼 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F는 ma가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러면 힘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는 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한 힘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복잡한데 R 제곱분의 G 중력 상수 곱하기 M1, M2 요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력에 대한 힘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 R이 의미하는 거는, 여튼 얘들아, 중력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존재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그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중력이라는 건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나를 끌어당기고, 지구도 나를 끌어당기고, 나도 미약하지만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R 값은요, 두 대상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대상 간의 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상 간의 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M1은 뭐겠어? M1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되겠죠. 재현쌤.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M2는 뭐가 되겠어? M2는 지구의 질량이 되겠죠? 지구의 질량. 이건 나의 질량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G는 뭐냐? 여기서 G라는 거는 중력 상수라는 거거든요. 중력 상수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구할 필요는 없고요.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주어져 있냐? 9.8로 주어져 있습니다. 상수기 때문에 그냥 9.8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는 없고요. 자, 그럼 요 녀석들을 전부 곱하면 어떻게 되더라? 요 녀석들을 전부 이렇게 곱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연산을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중력 값이 나오더라. F가 나오더라. 얼만큼의 힘을 끌어당기고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지구에서 나와 재현쌤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이 F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자. F, 요 힘은 중력의 힘이겠죠. 중력의 힘. 이거는 R제곱인데, R제곱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재현쌤이 키가 뭐 반올림해서 아주 극한의 반올림을 해서 180cm라고 해보자. 물론 희망이에요. 근데 지구 반지름의 크기가 6400kg거든? 이 비교가 되니? 6400kg랑 180cm랑 이게 비교가 돼? 단위로 봤을 때? 180cm는 1.8m고요.
그죠? 그리고 킬로미터로 따지면 또 공 3개를 또 붙여야 되는 0.000 막 이렇게 되는데, 그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 셈 키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R 값은 두 대상 간의 거리는 그냥 640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너무 작기 때문에 재현쌤의 키가 물론 180cm라 작은 건 아닌데요. 지구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400의 제곱분에 이거 분에 중력상수가 9.8이니까 9.8 곱하기, 일단 그럼 M1은 뭐예요? 재현쌤의 질량인데, 재현쌤의 질량은 질량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재현쌤의 무게는 이건 비밀인데 90kg입니다. 90kg인데 이거는 무게예요. 무게이기 때문에 재현쌤의 질량은 대략 한 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kg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M2인데 지구의 질량은 얼마냐면, 지구의 질량 생각해 본 적 있니? 지구의 질량은 얼마냐면 5.9? 대략 그냥 6이라고 할게요. 6 곱하기 10에 24승이에요. 24승 킬로그램. 그러니까 재현쌤은 지금 8kg인데 얘랑 얘를 곱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것도 이 두 대상 간의 거리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재현쌤의 질량에 비해서 지구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현쌤의 질량은 무시를 해도 좋다.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F 값이 내 질량이랑 내 거리는, 내 키는 다 무시가 된 거 아니야? 결국에는 오로지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만 고려를 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지구의 질량과 반지름만 고려했기 때문에 결국에 지구에서의 중력은 뭐 개별적인 뭐 재현쌤이든지 뭐 이걸 듣고 있는 학생들의 뭐 무게나 거리, 키 이런 거는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와 물체의 상호작용은 그냥 오로지 지구 100%다. 이 물체는 그냥 0%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괴리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구를 100% 두고 그냥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F를 이렇게 R 제곱분의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G1 곱하기 지구의 무게 M1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M2겠죠. 왜냐면 M1과 재현쌤의 키가 너무나도 지구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F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R은 지구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 봅시다. 자, 중력의 방향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연직 방향이라고도 하고요. 연직 방향.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뭐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이 중력의 원천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지구의 대부분의 질량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요, 요 핵에 있어요. 핵. 지구의 대부분의 질량이 요 조그마한 핵에, 조그맣지는 않고요, 좀 큽니다. 그래도 이 지구 중심에 있는 핵에 의존을 합니다. 이 핵의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도 이 지구 안에 있는 핵, 뭐 외핵, 내핵이라든지 그런 핵이 대부분의 끌어당기는 힘을 다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평평한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 재현쌤 여기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재현쌤 키만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살짝 평평하게 보이죠, 그죠? 확대를 했을 때 평평하게 보이지, 그지? 그럼 재현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표면과 어느 방향이냐면 수직한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요걸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표면과 어떤 방향? 수직. 그리고 방향은 지구 내부로 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깥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요걸 연직 방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구 중심 방향. 근데 둘이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핵심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어떤 경험을 하죠? 자, 재현쌤이 체중계에 올라가 볼게요. 체중계에 딱 올라갔어. 그럼 몇 킬로 찍히냐면, 물론 쌤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한데, 대략 90킬로, 좀 무겁죠? 쌤이 좀 운동을 한 몇 년 동안 멀리 해갖고, 운동을 멀리 하고 밤에 피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여튼 90킬로야. 그럼 이 90kg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수치냐면, 자꾸 90kg라고 해서 조금 수치심이 들지만 여튼 팩트이기 때문에, 이 90kg라는 수치는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질량, 재현쌤의 질량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냐면 바로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중력 가속도. 이걸 두 개를 곱한 값이 결국에는 내 몸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쌤도 뭐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력 가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이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은, 요건 G라는 상수인데 얘는 9.8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가속도 개념이에요. 가속도 개념이고요. 그래서 9.8을 여기다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내 질량은요, 실질적인 재현쌤의 질량은 90kg에서 얼마를 나눠주면 되겠어? 9.8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뭐 0.9? 0.9 땡땡땡땡, 그죠? 그래서 내 재현쌤의 실질적인 질량은 얼마? 0.9 뭐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재현쌤의 질량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무게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질량은 절대적인 개념이고, 무게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무게는 상대적이고 왜 질량은 절대적이냐? 이거는, 이 무게라는 개념은 지구에서 쟀을 때 90kg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지구에서 재도 0.9kg이고요. 그리고 달에 가서도 0.9kg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0.9kg이라는 질량을 갖고 달에 갔다고 해보자. 자, 그럼 재현쌤이 달에 갔어요. 그럼 달에 가면은 뭐를 씌워야 돼? 얼굴에다가 헬멧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우주복을 입혀줍시다.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달에 갔어. 그리고 몸무게를 한번 재보자. 그럼 몇 킬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힌트를 주면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갖고 있는 중력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달의 중력 가속도가 9.8m/s의 6분의 1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무게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근데 여기서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요거 6분의 9.8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6분의 9.8을 질량에다 곱해보자 한번. 그럼 얼마가 될까? 일단 9.8에다가 0.9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아까 재현쌤의 무게 90kg가 나왔었지, 그지? 그거를 60으로 또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6, 1은 6, 딱 나눠지네. 15kg이 된다는 거지. 달에 가면. 달에서의 재현쌤의 무게가 15kg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에 가면 이렇게 6분의 1 토막이 나더라. 그래서 무게는 어떻다? 상대적인 개념. 왜? 중력 가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행성마다 또는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질량은 어떤 개념이다? 절대적인 개념이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중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봤고, 어때요? 재밌죠? 중력은 되게 재밌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필기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